미국의 사회정책을 논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미국의 증오범죄 방지법 Hate Crimes Prevention Act를 설명드립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사법부인 Department of Justice는 증오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합니다. 증오범죄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나 혐오가 동기가 되어 일으킨 범죄입니다. 증오, 혐오 발언, hate speech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증오 발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맨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방정부가 처벌하는 증오범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한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나라, 성적 취향, 성별, 성정체성 혹은 장애에 대한 편견이 동기가 되어서 일으킨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증오범죄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범죄 동기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나 혐오가 동기가 되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는 범죄 행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범죄란 상해, 살인, 방화, 기물파손, 협박 또는 이러한 범죄를 모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연방사법부 산하에 있는 FBI가 발표한 2019년 증오범죄 통계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가장 많은 범죄 유형, 그러니까 58%의 경우가 인종 혹은 자신이나 선조의 출신 나라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미국은 아메리칸 인디안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민자의 후손이거나 이민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인종들이 같이 사는 나라인데도 가장 큰 증오범죄의 유형이 인종과 조상의 출신 지역이라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태인들이 오랫동안 그 대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종종 타겟이 되곤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적 취향이나 성정체성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애와 성별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증오범죄 방지법의 이름은 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s Prevention Act입니다. 증오범죄의 피해자인 두 명의 이름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 서명하면서 그 효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안 서명식에서 Matthew Shepard의 부모님과 James Byrd Jr.의 누이가 옆에 같이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증오범죄 방지 법안에 나오는 첫 번째 이름 매튜 셰퍼드. 사건은 1998년 10월 6일에 와이오밍주의 레러미에서 발생했습니다. 와이오밍 주립대학교 대학생이던 매튜 셰퍼드는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동네 술집에서 같은 또래의 지붕 수리공인 러셀 핸더슨과 에런 맥키니를 만나게 됩니다. 범인들은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하고 울타리에 결박한 뒤에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피해자는 18시간 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견이 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후에 사망합니다. 와이오밍 주립대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는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증오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범인들의 재판 과정은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범인들은 단순 강도가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명백한 증오 범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범인이 여자친구가 범인들이 평소에 동성애자를 혐오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두 사람 모두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동안 법원 앞에는 동성애 혐오로 유명한 웨스트보로 침례교회에서 온 시위대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대 앞에는 큰 날개를 가진 천사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법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시위대를 보지 못하게 막아선 겁니다. 증오범죄 방지법에 나오는 두 번째 이름은 제임스 벌드 주니어입니다. 그는 49세의 흑인이었습니다. 1998년 6월 7일 텍사스주의 제스퍼에서 살해당했습니다. 3명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를 폭행한 뒤 살아있는 그의 발목을 트럭 뒤에 체인으로 묶고 아스팔트 길 위를 약 3마일 5km 정도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와 팔이 잘려나간 사체를 흑인 교회 옆 공동묘지에 버리고 바베큐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여기 표시된 부분들이 피해자의 흔적이 남아있던 곳들인데요. 모두 81개 장소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재판 과정 동안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범인들 중에 한 명이 활동을 같이 했다고 보도된 백인 우월주의 단체 쿠클럭스 클랜이 법원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반면 많은 주민들은 피해자를 추모하고 애도했습니다. 재판 결과 브루어 킹 2명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텍사스주의 증오범죄 법안이 설립되었다는 것입니다. 2001년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가 서명하면서 이때부터 텍사스주에도 증오범죄 법안이 생겼습니다.
정식 법안의 명칭은 The James Byrd Jr. Hate Crimes Act입니다. 같은 범죄이더라도 증오범죄인 경우는 형량을 더 높여서 증오범죄를 쉽게 저지르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텍사스주처럼 미국 대부분의 주에는 주별로 다른 증오범죄 방지법이 존재합니다. 미국 연방사법부 웹사이트에 있는 지도입니다. 증오범죄가 주법에 없는 주는 50개 주 중에서 3개입니다. 매튜 셰퍼드가 죽은 와이오밍, 영화 미나리의 배경이 되는 아칸소,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주들은 증오범죄 방지법이 있고 증오범죄 데이터도 의무적으로 수집되고 보고되는 주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FBI 증오범죄 통계 자료는 주로 이러한 주에서 보고한 데이터에 따른 거죠. 회색인 주들은 증오범죄 방지법은 존재하나 증오범죄 데이터의 보고와 수집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주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에 해당되는 연방정부의 증오범죄 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증오범죄는 주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연방법과 주법 중에 어떤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까요? 보통 대부분의 범죄는 주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대부분 증오범죄로 기소되고 재판받는 경우 기존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벌에 가중처벌을 합니다. 주법이 아닌 연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첫 번째는 주가 관할 건이 없거나 아니면 주가 연방 정부에게 맡기는 경우입니다. 즉, 주가 형사 집행을 못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자진해서 연방 정부에게 넘기는 경우이죠. 두 번째로 연방 증오범죄 방지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주 정부의 형벌이 증오범죄 방지에 미흡하거나 연방 정부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 게 미국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주 정부의 형사 집행이 미덥지 않은 경우 연방 정부가 나섭니다. 사법 원칙 중에 같은 범죄로 2번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지요. 영어로는 double jeopardy라고 합니다. 이를 아시는 분들은 같은 사람이 같은 죄로 주에서 판결을 받은 후에 다시 연방 정부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미국의 경우 Separate Sovereign Doctrine에 따라 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별개의 사법 주권을 가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같은 사람,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이 각각 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증오범죄 hate crime은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증오 발언 hate speech는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미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freedom of speech 때문에 어렵습니다. 증오 발언이 범죄가 되어 처벌받게 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증오 발언이 당장 임박한 범죄 행위를 선동하는 경우나 폭행 위협을 하는 경우에만 처벌 가능합니다. 증오 발언에 대해서는 2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습니다. Hate speech is free speech. 표현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증오 발언도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hate speech is not free speech.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증오 발언을 보호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증오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증오의 말이나 글들, 특히 요즘엔 사회관계망이나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증오, 혐오 발언을 접할 수 있는데요. 증오 발언, hate speech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아요, 공유, 구독 감사합니다. 댓글 질문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고맙습니다.